일본, 중국도 아니고 가난국가 한국으로 간다고? 여기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말하며 졸업여행지로 한국을 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이 이를 부추기며 친구들은 불만이 더 커졌는데요. 이들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럴 리가 없다며 부정을 하는데 과연 무슨 사연일지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책상을 너무 세게 내리쳐서 연필이 튕겨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요. 한국이라고요? 진심이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 졸업 여행지로 그런 곳을 고를 수 있죠? 제 이름은 에드몬드, 프랑스의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반 졸업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국이잖아요. 물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요. 정말 불공평해.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친구 피에르에게 불평했어요. 전자기술로 유명한 일본도 있고 만리장성과 거대한 도시들이 있는 중국도 있잖아. 근데 왜 한국이야? 한국에 뭐가 있다고? 우리 대화에 합류한 중국인 교환학생 친구 카오용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항상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은 특별히 볼만한 게 없긴 해. 카오용이 자신감 있는 미소로 말했어요. 한국 도시들은 중국 도시들보다 뒤떨어져 있지. 작고 현대적이지도 않고. 우리 교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한국이 일본, 중국, 싱가폴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발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걱정스럽고 실망한 표정이 보였어요. 음식이 끔찍할 거야. 마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호텔은 낡고 지저분하겠지? 토마스가 덧붙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몇몇 학생들이 저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어요. 나는 한국이 사실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했다고 들었어. 교실 뒤에서 엠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TV를 만든다고 하던데. 맞아,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두세 명의 학생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와 음악이 요즘 되게 인기야. 루카스가 흥분해 보이며 덧붙였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도 한국 그룹인걸?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이미 가난한 나라로 낙인 찍혔고 그것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저녁 식사 동안 부모님께 불평했어요. 우리를 한국에 가게 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포크로 감자를 찍으며 말했어요. 정말 지루하고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버지가 접시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에드몬드, 너 한국에 가본 적 있니? 아니요, 하지만 그곳이 어떤지 알기 위해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단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행이 얼마나 끔찍할지 얘기했어요. 저는 더러운 거리, 낡은 건물들, 그리고 볼 것도 할 것도 없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루하고 실망스럽게 프랑스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두고 봐, 여행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역대 최악의 졸업 여행이 될 거야. 제 생각이 현실과 충돌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쌓아 올린 벽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도 제 눈에 비친 제 자신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저는 긴 비행으로 피곤한 채로 눈을 떴어요. 12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 얼마나 끔찍할지 불평했어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후진국이라는 증거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실망할 준비나 해. 인천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피에르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저는 터미널에 발을 들이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크고 깨끗했어요. 천장은 우리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아, 이상하네.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벽을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체크인할 수 있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로봇이 길 잃은 여행자들을 돕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반 친구들도 저만큼 놀란 것 같았어요. 카오용도요. 이 공항은 베이징 공항에 비하면 아주 작네. 카오용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을 좋게 주기 위해 지은 걸 거야. 한국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지 않을걸. 저는 그에게 동의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제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그저 공항일 뿐이에요. 진짜 한국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탑승했을 때 저는 프랑스의 기차처럼 너저분하고 혼잡하고 시끄러운 여행을 예상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기차는 달랐어요. 기차 내부와 외부가 모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편안한 좌석과 완벽하게 깨끗한 창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서고 있는지 봐. 엠마가 탑승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는 한국인 승객들을 가리키며 제게 속삭였어요. 밀치기 없고, 떠밀기 없고, 큰 소리도 없었어요. 모두가 차분해 보였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더 꽉 잡았어요. 그냥 기차일 뿐이야. 저는 중얼거렸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서울을 향해 빠르게 달리면서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시골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곧 높은 건물들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은 전혀 낡거나 허름하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상점, 깨끗한 화장실,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높고 빛나는 마천루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 사이로 녹색 공원들이 보였어요. 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에드몬드, 파리 들어갈라, 입 좀 닫아. 토마스가 저를 툭 치며 농담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저는 더듬거렸어요. 아마 도시의 이 부분만 이런 거겠지.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주요 관광지역 말이야. 나머지는 다를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우리 숙소로 갈 거예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기숙사가 좋을 리 없잖아요. 이것으로 제가 계속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겠지요. 버스가 역을 떠나면서 저는 방금 본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의견을 둘러싼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버스는 서울 외곽의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이곳은 우리가 머물 고등학교 기숙사였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이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 눈을 굴렸지요. 이제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야. 저는 피에르에게 속삭였어요. 프랑스도 그렇지만 학교 기숙사가 좋을 리가 없지. 저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제가 분명히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던 허름한 건물의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숙사는 현대적인 호텔처럼 보였어요. 외관은 세련되었고 큰 창문들과 앞쪽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학교 기숙사가 맞나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우리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곳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학기 중에 사는 곳이에요. 내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로비는 넓고 밝았으며 편안한 가구와 식물들이 있었어요. 키카드가 있는 보안 시스템,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심지어 작은 체육관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건물을 둘러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방은 단순했지만 편안했고 좋은 침대, 책상, 그리고 개인 화장실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우리 학교 기숙사는 낡았고 복도 끝에는 모두가 같이 쓰는 별로 깨끗하지 않은 공용 화장실이 있었지요. 한국 정부는 교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요. 우리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공립학교 기숙사는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매우 현대적이에요. 카오용도 놀란 표정을 숨기지를 못했어요. 이건 특별한 학교일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학교가 이럴 수는 없지. 하지만 저는 우리 둘 다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밥, 채소, 국, 그리고 제가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몇 가지 고기 요리들.
맛은 새로웠지만 좋았고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음식이 끔찍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리가 식사를 즐기면서 인정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한 끼에 나오다니. 점심 식사 후에는 1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현대적인 공항, 깨끗한 기차,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기숙사. 이 중 어느 것도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피에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에드몬드. 토마스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가 안경을 깼어. 고칠 곳을 찾아야 해. 그럼 나머지 여행이 망가지겠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새 안경을 얻는데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렸어요. 시력 검사를 위해 의사를 방문하고 렌즈를 주문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요. 우리 가이드가 우리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처의 안경점에 데려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약 15분 만에 새 안경을 얻을 수 있어요. 15분이요? 저는 잘못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며 반복했어요. 말도 안 돼요. 한번 가보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20분 후 우리는 크고 현대적인 안경점에 서 있었어요. 토마스는 특별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기계들이 그의 눈을 검사했어요. 안경사는 측정을 하고 토마스가 선택한 새 안경테의 렌즈를 깎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이드의 말 그대로 정확히 15분 만에 토마스는 새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시력 검사, 렌즈 깎기, 그리고 안경테 맞추기 등의 과정이 프랑스에서 머리 자르는 것보다 적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토마스는 새 안경을 얼굴에 맞게 조정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보다 더 싸기까지 하네요. 카오 용조차도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중국도 이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아. 그가 조용히 저에게 인정했어요. 제 안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주변에 쌓았던 편견의 벽이 각각의 새로운 경험과 함께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행 전에 제가 얼마나 크게 불평했는지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성급히 판단했던 이 나라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에드몬드, 괜찮아?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제 침묵을 눈치챈 엠마가 물었어요.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운 말을 조용히 했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지. 저녁이 내리면서 선생님들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한강공원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한강은 서울의 중심이에요. 우리 버스가 주차하면서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많은 가족들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휴식하고 함께 시간을 즐겨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깨끗함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산책로는 흠 하나 없이 깔끔했고 잔디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저 경치를 봐. 제 옆에서 피에르가 숨을 들이키며 말했어요. 밤 풍경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있는 수백 개의 건물들이 강이 어두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어요.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습도 보였어요. 가족들은 잔디 위에 펼쳐진 매트에 앉아 음식과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은 강변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떤 무리는 음악을 연주하고 함께 노래했어요. 너무 안전하게 느껴져요. 저는 말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소리내어 말했어요. 프랑스의 공원들은 어두워진 후에는 혼자 다니기는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는 해가 완전히 진 지금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조명이 충분히 잘 밝혀져 있었고 어린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자. 토마스가 근처의 음식 노점상들을 가리키며 제안했어요. 그 제안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한국의 음식을 기대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놀라면서요. 우리는 튀긴 치킨과 라면 패키지를 샀어요. 근처의 한국 가족들이 치킨과 면을 어떻게 섞어 맛있는 조합을 만드는지 보여줬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저는 바삭한 치킨을 베어 물면서 말했어요.
껍질은 바삭하고 달콤했으며 안에 살은 즙이 많고 부드러웠어요. 카오용이 제 옆에 앉아 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그도 자신의 즐거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치킨은 중국 치킨보다 더 맛있어. 우리가 강가에 앉아 먹고 밤 경치를 구경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감성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현대적인 공항, 깨끗한 기차, 놀라운 기숙사, 효율적인 안경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밤 풍경. 이 중 어느 것도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 깨달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다 먹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틀 전이었다면 저는 시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불평했을 거예요. 이제는 흥분되었어요.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원을 떠나기 전에 저는 강가의 난간으로 걸어가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저녁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동안 저는 편견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얼마나 쉽게 믿는지에 대해서요. 엠마가 와서 제 옆에 섰어요. 꽤 놀랍다. 그치?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의 섣부른 판단이 모두에 망칠 뻔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진실을 보았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용감했지. 그녀의 말이 고마웠어요. 저는 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여행의 나머지 기간 동안 눈과 마음을 열어두겠다고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질문하고 저를 너무나 멋지게 틀렸다고 증명한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겠다고요. 내일 전통시장에서 저는 잠에 빠져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지. 제 졸업 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 이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여행이 되었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제 마음을 여는 여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5일이 더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통시장 방문이 기대되어 설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광장시장에 갈 거예요. 가이드가 아침 식사 시간에 발표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랍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다채로운 색상과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수백 개의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상인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팔고 있었고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북적였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네요. 저는 피에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나 냉소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는 빈대떡이라는 전통 음식을 맛보았어요. 녹두로 만든 작은 팬케이크였는데 따뜻하고 바삭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카오 용조차도 2개나 더 주문했어요. 인정해야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워요. 나머지 나흘 동안 우리는 경복궁의 역사적인 아름다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숨막히는 전망 그리고 DMZ의 가슴 아픈 역사까지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매일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고 저의 좁은 세계관은 점점 넓어졌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작별 파티를 위해 한국의 학생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호기심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프랑스는 어떤가요? 저는 언젠가 방문하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갑자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만약 그녀가 프랑스에 대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직접 와서 보세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저는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을 무너뜨렸어요.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니, 에드몬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한국은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끔찍했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보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제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제가 별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갈 거예요. 한국은 저의 지도에서 작고 모르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저에게 단순히 한 장소가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